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법사위 소식입니다. 오늘 법사위는 이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지금 김서구 법무부 차관, 장관 권한대행이죠. 이 세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검찰이 저지른 이 쿠데타와 같은 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 풀어줘 놓고도 즉시 항고도 안 하는 이 황당한 짓거리를 한 검찰, 풀어주라고 명령을 한 법원도 나쁜 놈이고, 그걸 즉시 항고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풀어줘버린, 희말이 없이 풀어줘버린 검찰도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 받아야죠. 욕먹어 싸죠. 이 과정에서 오늘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시죠. 이분이 이 윤석열에 대한 석방, 특히 날짜 계산을 희한하게 해서 석방한 것, 이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즉시 항고로 바로 잡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즉시 항고를 할 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 장관 대행이죠. 이 사람은 끝까지 우깁니다. 헌법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다, 위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법사위의 핵심은 윤석열 석방이 잘못됐다는데 사실상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이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합니다.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특히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에 따라 즉시 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게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이 동아일보인가? 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됩니다. 즉시 항고는 항고가 됩니다. 항고심이 아니고요. 즉시 항고는 말 그대로 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즉시 항고, 재항고,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대엽 처장은 상고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급심,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상급심과 상고심을 아마 기자가 헷갈린 것 같아. 그래서 기사 이게 잘못 쓴 겁니다. 상고심이 아니라 상급심입니다. 상급심. 아무튼 상급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차관이죠. 역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라고 어거지를 써요. 이거는 어거지 중에서도 정말 상어거지입니다. 즉시 항고에 위헌성이 있다라고 어거지를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석방되지 않고 구금이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시 항고가 다 위헌인 것이 아니라 그 구속 집행을 잠시 정지시키는 경우 또는 귀휴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까지도 즉시 항고를 해서 다 막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헌이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대. 오늘 내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법원에 이거 좀 풀어줘 달라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요. 법원이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풀려나서 어머니 뵈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다? 검찰이 불속 급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즉시 항고를 해버립니다. 어머니 오늘 내일 하는 판인데 이 사람 나가지 못하고 검찰의 즉시 항고 때문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통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야. 이 열받은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집행 정지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라 집행을 잠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굳이 그거를 즉시 항고를 해서 막아야 되겠느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였어요. 당연히 이거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잠시 스톱이고 금방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지금 급박한 사정이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 결국 그래서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겠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위헌이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야? 구속이 아예 취소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취소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취소를 잠시 효력을 정지시키고 계속 이 효력을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윤석열이 풀려났어. 일단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랬으면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계속 가둬두기 때문에 위헌인 건데 풀어줬잖아. 그래서 위헌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앞서서 그 위헌이 났다고 하는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서 대신에 엄마한테 갖다 놔와라 이랬으면 이거 위헌 문제 안 생겼어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지금 법무부에서 자꾸 위헌 소지 떠들고 있는 거는 개소리라는 얘기죠. 일단 윤석열이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헌 소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은 그래 검사들만 맞다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풀려났잖아 일단. 그랬으면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얘네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아닌 걸 맞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란색과 주황색, 사람에 따라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주황색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 우기는 걸 누가 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가 하고 있다 이거야. Secretary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저스티스를 담당하는 부서와 저스티스를 담당하는 장관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퍼블릭의 어토니, 대리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인간이야 이거? 이런 것들한테는 자격을 뺏어야죠. 자격을 뺏는 것밖에 이들은 다시는 이들이 법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밥 벌어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씨. 자,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예.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이제 추석서에서는 이제 실무와 같이 실무에
통상의 견해는 이제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우리가 비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실질 임의적 실질 심사가 형사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 심사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이제 학설 결정에는 법적 형태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실질적인 피합수작에까지 정답.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의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요. 엄격한 처장님. 입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의료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한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이제 구속적부심도 날로 계산하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보장적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참 열받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여담인데요. 제가 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분의 뒤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그죠? 예, 이분 뒤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군고 하니 김용 부원장한테 징역형을 때린 1심 판사입니다. 조병구 부장. 천대엽 옆에 있는 분.
여기 보면은 안경 쓰고 나란히 있는데 약간 저 찌그러진 눈, 아주 불만이 가득한 표정. 저 표정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예. 예, 천대엽의 왼쪽 편에 계신 분, 네. 파란색 넥타이 매신 분, 네. 저분이 예, 김용 부원장한테 유죄 판결 때린 1심 판사예요. 그 황당한 그래서 유동규 말이 다 맞다라고 했던,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을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새 이번에 옮겨갔네요.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법원 행정처로 가신 것 같네요. 김용 때려잡은 뭐 그 공로로 거기까지 가신 모양이죠. 김용이 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는 김만배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결이 돼 있는데, 저 양반이 김만배하고 참 친했는데, 저는 참 저분 볼 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저 뭐 워낙에 좀 잘 알던 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 이번에 판결 내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람을 버릴 수가 있구나.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조병구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이 천대엽 대법관,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렇게 발언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과 법원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어조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게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날로 계산해야 된다. 체포적부심은 시간으로 계산하지만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날로 계산해야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이거는 판사가 지 멋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짚느냐면 체포영장과 체포적부심 부분, 이게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이 10시간을 이 구속기간 계산에서 아예 완전히 제외해버립니다. 계산 자체를 안 해버려요. 이게 제일 문제다. 만약에 그게 계산이 됐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석방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거지를 썼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기소가 적법했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계속 법무부 차관은 위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즉시 항고 따위는 못하겠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 즉시 항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게 언제까지다? 14일까지다. 14일 이것도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야 되나? 즉시 항고는 7일 내에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 7일 이내 이것도 뭐 시간 단위로 따져야 되나? 나 참. 시간 단위로 따져가지고 24 곱하기 7 이래가지고 해야 되나? 나 참 더러워 죽겠네. 아무튼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차관이 계속 위헌 주장을 하는데
법무부 차관의 말하는 위헌론은 근거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해요. 그러면서 이 법무부나 검찰이 주장하는 위헌론은 택도 아닌 소리다. 사실상 아주 그냥 격렬한 어조로 비난을 합니다. 이런 새끼가 개새끼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새끼가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는 이유는 법원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검찰이 풀어주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원래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 구속 정지, 잠시 정지, 포즈 한 요것만 이 상황을 풀어주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생기는 이유는 딱 뭐? 풀어주지 않고 법원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풀어주지 않고 붙잡아 둔 상태에서 법원 상급 법원의 이 석방 요구 이 석방 명령의 그 당부를 따지는 거 적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은 풀어줬잖아. 일단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즉시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 할애비를 해도 위헌이 아닌 겁니다.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인데 풀어줘놓고 했으면 이건 위헌이 아닌 거야.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하면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었던 거예요. 근데 풀어줬잖아. 근데 뭐 위헌이라 그래요?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얘네들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생명인 분이 있어요. 정록생명의 경우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죠. 자, 그 점을 악용해가지고 누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막 뒤섞어 놓고 이게 빨간색이게 초록색이게 이렇게 놀리는 것과 같은 거죠. 분명히 초록색인데 빨간색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빨간색인데 초록색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왜? 정록생명은 구분을 못하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지금은 왜 위헌이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석방을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 석방 안 한 상태에서 명령의 당부를 따지기 때문에 위헌인데 석방을 해버리면은 상급심에 아무리 따지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제가 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근데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다? 요런 법버러지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법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만 나오면은 중학교 정도 교육만 받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거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중에서도 법학만 열심히 드립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딱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법이 진짜 법인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걸로 밥 벌어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면은 지키려면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법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법버러지들이 밥벌이 하게끔 만들어 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씨. 자, 법사위는요,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심우정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은
국회 모독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세현 지금 특수본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날 심우정과 박세현이 뭐라고 떠버리느냐에 따라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당장 탄핵을 하자. 탄핵 결론은 좀 이따 내리더라도 일단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서 법사위가 조사를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서 심우정 탄핵안이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심우정과 박세현을 불러다가 뭐라고 떠버리는지 덜어보고 여기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거 여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늦죠. 이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미뤄질 수가 있고요. 윤석열 탄핵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상황은 안 좋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석열이 쫓겨나고 파면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 속에 결정이 미뤄지는 그 시간 사이에 윤석열을 비롯한 이 적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난동을 부릴 수 없도록, 준동할 수 없도록 하려면 앞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심우정에 대한 탄핵이 왜 역풍을 일으킨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역풍은요, 이렇게 시간을 두기 때문에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때려야지 역풍이 안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탄핵을 하면 역풍이 생겨요. 마치 그런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이렇게 폭격을 했다 쳐봐. 폭탄 하나 떨어뜨렸어. 그럼 보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되지. 그런데 보복을 할까 말까 며칠 미루고 있다가 한 3, 4일 지난 뒤에 날리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 보복한 게 보복이 아니야. 오히려 선제 공격처럼 돼버린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역풍이 일거나 비난이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선방 날렸어. 그럼 우리가 바로 맞받아 쳐야지. 그래야지 비난이 안 생기고 역풍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역풍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풍이 생기면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방 얻어맞았을 때 바로 대받아 쳤어야지 역풍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쌍욕을 했어. 이 개새끼 소새끼 했다 쳐. 그럼 내가 거기서 맞받아서 야, 이 개새끼 소새끼 나도 맞받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며칠 가만히 있다 생각하면 기분 나쁘네. 그래서 3, 4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가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또 이렇게 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욕해. 먼저 얘가 나한테 욕하고 나쁜 짓을 했다. 이거는 사람들 그래서 잊어버린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보복한 거고 복수를 한 건데 되돌려준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심우정 박세현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들이 윤석열 풀어줬을 때 바로 탄핵을 날려버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역풍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시간을 끄니까 역풍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보들 아니야.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문제는 그 사이에 윤석열 같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예?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 이제 빨리 다시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이미 재구속 사유는 쌓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이거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뭐 즉시 항고 이런 거 아니라도 가능해요. 재구속을 할 수 있어요. 당장 윤석열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가 완전히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지금 싸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국힘당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뭐 관저 정치를 하네 어쩌네 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재범의 우려입니다. 윤석열 지금 관저에다가 지금 장관들 혹은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계속 불러 모으고 있죠. 국힘당의 당직자들도 계속 불러 모으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2차 내란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이거 재구속 사유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가 지금 관저 정치인지 뭔지를 한다면서 엉뚱하게 지금 공수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지금 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탄핵 소추 중에서 그 기간 중에는 금지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탄핵 당한 사람이면 정치적으로 현재 활동하면 안 돼요.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발언 그 자체가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발언을 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중에는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발언을. 근데 탄핵 소추 중에 지금 금지된 발언을 마구 늘어놓고 있죠. 이거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게다가 얘 지금 뭐해? 폭동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재범 우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야말로 재구속 사유예요. 재구속 사유는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재구속은 법관 마음대로 해야 돼. 뭐 특별하게 청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판사가 가만히 보면은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면 잡아 가둘 수 있어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재범의 우려 등 모든 것에서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을 안 하는 거, 불출석도 가능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지금 재판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대. 재판도 안 열고 있대. 이러면 안 되지요. 윤석열 탄핵 심판은 끝났는데 왜 형사재판은 시작도 안 해? 빨리 시작해야지. 맨날 이재명 대표 보고 시간 끈다고 지랄하더니 왜 윤석열은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는데 기소가 된 지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기소가 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왜 첫 재판을 시작을 안 해?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이 법관 마음대로예요. 자,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뭐 검사가 청구를 한다 만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는 거예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가 있다든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크잖아. 지금 사실상 윤석열이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그 지지자들, 판사들 위협하지, 검사들 위협하지, 헌법재판관 위협하지, 그리고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난과 위협을 하고 있나요?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이 풀려고 난 다음에 상황은 더 심각했죠. 구속의 사유가 있습니다. 재구속해야 합니다. 재구속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검찰이 스스로 즉시 항고를 하거나, 두 번째,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하고 검사가 합작을 해서 검사가 재구속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 그러면은 판사가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미 그런 사유를 윤석열은 충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